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하고 계란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뱃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결석이 생긴다고도 하고 위석이 생긴다며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이런 말들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한 번 먹었는데 괜히 속이 더부룩하면 혹시 그 말이 진짜가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먹고 싶어도 겁이 나서 아예 피하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드시면 안전하고 속도 편한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과 계란, 정말 같이 먹으면 돌이 생길까? 많은 분들이 감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몸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서 결석을 만든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더 신경 쓰이고 한번 잘못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해 가을 70대 중반의 김순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계란말이로 식사를 하셨는데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감을 한 개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쯤 되니 속이 조금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 어르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하고 계란을 같이 먹으면 뱃속에 돌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죠. 그분은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만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혹시 결석이 생긴 건 아닌지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배를 눌러보고 청진기로 장 소리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감과 계란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그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 소화가 느린 편이라 두 음식이 동시에 위장에 머물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셨을 뿐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두 음식을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서 특별한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속설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과 계란의 조합이 결석을 만든다는 주장에는 아직 직접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의 소화력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돌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둘째,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은 존재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속설이 생겨난 걸까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인데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감의 탄닌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시험관에 탄닌과 단백질을 넣고 반응을 보면 서로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탄닌이 단백질의 소화를 조금 방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과장되어 전해진 것이죠. 우리 몸의 위는 강한 산성인 위산이 있어서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 효소들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단순히 탄닌과 단백질이 만났다고 해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감을 먹으면 수분과 섬유질, 비타민 등 다른 성분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분은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너무 극단적으로 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시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은 실험실 수준에서는 확인되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돌처럼 굳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셋째, 왜 결석이나 위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까? 그렇다면 결석이나 위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신장 결석이나 담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석이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고 치료도 쉽지 않다 보니 감과 계란의 조합이 결석을 만든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신장 결석은 주로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칼슘과 수산 같은 특정 물질의 대사에 문제가 있을 때 생깁니다. 감이나 계란은 결석을 유발하는 주요 식품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결석이 생긴다는 연구 논문이나 임상 보고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72세 최명수님은 몇 년 전 신장 결석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으셨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과 계란을 같이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이 평소 아침에 계란 반찬을 자주 드시고 가을이면 감도 즐겨 드시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 먹어서 결석이 생겼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검진 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분의 결석은 수분 섭취 부족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감과 계란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에는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아서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마시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셨고 이후로도 두 음식을 적당히 드시면서 결석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주로 과도하게 떫은 덜 익은 감을 공복에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감 단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계란과의 조합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실제로 가능한 문제, 불편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과 계란을 함께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석이나 위석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소화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장 운동을 조금 느리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데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두 음식이 동시에 위장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이 평소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정숙님은 평소 위가 좀 약한 편이셨습니다. 조금만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계란찜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직후에 마침 시골에서 보내온 단감이 있어서 한 개를 깎아 드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배가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림도 자꾸 나오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속이 불편했고 저녁 식사는 거의 못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두 음식을 동시에 드시는 걸 피하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은 결석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소화가 느린 두 음식을 함께 드셔서 위장에 부담이 갔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는 계란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감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되 두 음식 사이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또 감을 드실 때는 덜 익은 떫은 감보다는 잘 익은 홍시나 단감을 선택하면 탄닌 함량이 적어서 속이 더 편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방법을 실천하면서 이후로는 큰 불편함 없이 두 음식을 모두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소화력을 고려해서 시간 조절을 하니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5째, 안전하게 먹는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과 계란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음식 모두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함께 먹는다고 해서 큰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음식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식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69세 정미숙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도 예전에는 감과 계란의 속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듣고 나서는 불안감이 사라졌고 대신 시간 조절만 신경 쓰기로 하셨습니다. 지금은 평일 아침마다 계란 반찬으로 식사를 하시고 오후 3시쯤 되면 감을 간식으로 드십니다. 이렇게 드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속이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두 음식을 모두 맛있게 즐기고 계십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감의 종류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떫은 감보다는 홍시나 잘 익은 단감을 선택하세요. 탄닌이 훨씬 적어 소화가 편합니다. 감을 드실 때는 양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이 아무리 맛있어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드시면 변비가 생기거나 속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심한 편이라면 소화가 느린 음식들을 같은 시간대에 먹는 조합은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한지 불편한지 귀 기울여 들으면 본인에게 맞는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감과 계란은 각각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입니다. 감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음식의 조합이 큰 병을 일으킨다거나 결석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속설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소화력을 고려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식단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